굵은 빗줄기가 처마 끝에서 떨어져 흙마당을 두드리고 이따금씩 터지는 천둥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던 어느 쌀쌀한 가을 밤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고즈넉한 기와집, 그 안에서는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 집 안에서는 30 중반의 과부, 이씨 부인이 창문 너머 빗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연화야, 이 비는 언제쯤 그치려나? 부인의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몇 달째 원인 모를 병으로 야위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님, 곧 그칠 것입니다. 어서 주무시지요. 40이 넘은 충직한 몸종 연화가 다가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누군가 대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일까요? 연화가 의아해하며 촛불을 들고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님,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연화의 다급한 외침에 이씨 부인이 아픈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문 앞에는 20살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사내가 흠뻑 젖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빗물에 젖은 얼굴은 단정했고 거친 숨소리 사이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연화야, 어서 안으로 들여라. 마님, 정체도 모르는 자를 어찌 집안에 들이십니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느냐? 어서 부축하거라. 이씨 부인의 단호한 말에 연화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사내를 방으로 옮겼습니다. 이틀 후, 극진한 간호 덕에 열이 내린 사내, 현우가 이씨 부인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마님의 크신 은혜, 이 목숨을 다해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일어나거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이니라. 소인, 몸이 다 나을 때까지 머물며 굳은 일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습니다. 이씨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부 혼자 사는 집에 남자 손이 필요한 일들이 많았던 터라 그의 청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머물며 일을 돕도록 하거라. 그날부터 현우는 이씨 부인 댁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부지런했습니다. 새벽동이 트기 전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과 밭일을 마다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몸종 연화는 어딘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현우가 일을 할 때도 자꾸만 마님이 계신 안채 쪽으로 시선을 돌리곤 했기 때문입니다. 마님이 마당에 나오기라도 하면 손에 들고 있던 연장도 잊은 채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이라도 마주치면 황급히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마님, 저자가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연화야, 또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이냐? 저 자의 손을 보셨습니까? 험한 일을 한 머슴의 손이라기엔 너무 곱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치 과부이신 마님을 흠모하는 듯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지 않습니까? 필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소름이 돋습니다. 연화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이씨 부인을 볼 때마다 유난히 깊은 시선으로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무언가를 살피려는 듯한 그 시선은 연화가 보기에는 젊은 남자가 과부인 주인을 사모하는 눈빛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님이 기침이라도 하면 일하던 손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안채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온갖 풀뿌리와 약초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현우야, 그게 다 무엇이냐? 그냥 몸에 좋다고 하여 캐온 것들입니다. 현우는 슬쩍 고개를 돌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마님의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 뭐라 하였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우는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고 이씨 부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편 마을의 유일한 의원인 박 의원은 이씨 부인의 병세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참으로 이상하구나. 그는 낡은 의서를 뒤적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촛불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분명 맥은 화하고 열이 오르는 증세인데 어찌하여 내가 쓴 약들이 아무 효과가 없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실력 부족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전설적인 명의 유일성의 제자가 되려다 거절당한 아픈 기억이 떠올라 더욱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젠장, 유이성 그 늙은이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이런 병쯤은? 이씨 부인의 병은 날로 깊어져 밤마다 식은땀과 열에 시달렸고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연화야. 물 좀 다오. 연화가 부축하여 물을 먹이려 할 때였습니다. 마님, 소인이 하겠습니다. 어느새 방에 들어온 현우가 이씨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손길은 마치 오랫동안 병자를 돌본 사람처럼 너무나 능숙했습니다. 마님, 이렇게 놓으시면 숨쉬기가 더 편하실 것입니다. 고맙다. 이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확신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님, 저자가 마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 심히 불쾌합니다. 천한 것이 감히. 연화야, 그저 친절일 뿐이다. 아닙니다. 마님. 분명 딴 속셈이 있습니다. 과부이신 마님을 노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날 밤 이씨 부인은 유독 심한 열에 시달리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연화는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며 애를 태웠지요. 마님, 괜찮으시옵니까? 제가 의원님을 불러올까요? 아니다. 이 밤중에 괜한 폐를 끼칠 수야. 바로 그때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소인 현우입니다. 마님께서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 왔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당장 물러가라. 연화야, 괜찮으니 들어오라 하여라. 문이 열리자 현우가 약초 뭉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마님, 잠시 실례를 범하겠습니다. 현우가 이씨 부인의 손목에 손을 대고 맥을 짚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인가? 이씨 부인이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현우의 손길은 의원이 맥을 짚듯 차분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마님, 맥이 무척 허하십니다. 이 약초를 우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감히. 하지만 현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엌으로 가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은은한 약초 향기가 방 안을 감쌌지요. 마님, 이것을 드시지요. 이씨 부인은 망설였습니다. 정체 모를 머슴이 끓인 약을 마셔도 될까? 혹시 이 약을 마시고 정신을 잃으면 현우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마시면 어찌 되는 것이냐?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님, 아니 되옵니다. 내버려 두어라. 내 몸이 이 지경인데 이보다 더 나빠질 것이 있겠느냐? 이씨 부인은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따뜻해지며 편안해졌고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씨 부인은 오랜만에 아주 개운하게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도 열도 모두 사라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마님, 어찌 이리 안색이 좋아지셨습니까? 설마 어젯밤 그 약 때문인가? 이씨 부인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님, 몸은 좀 어떠하십니까? 현우야, 어제 그 약은 대체 무엇이었느냐? 내가 어찌 그런 약초를 아는 것이냐? 소인, 여기저기 떠돌며 이런저런 것들을 주워들었을 뿐입니다. 여전히 모호한 대답이었지만 몸이 놀랍도록 좋아졌기에 이씨 부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현우는 매일 저녁 약을 다려 바쳤고 이씨 부인의 건강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며칠 후 박 의원이 진맥을 하러 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마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맥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혹시 무슨 특별한 약이라도 드셨습니까? 아, 그저 집에 있는 머슴이 몸에 좋다는 약초를 다려주어 마셨을 뿐입니다. 머슴이요. 천안 머슴이 의술을 안단 말입니까? 박 의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떠돌이 머슴이 자신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뭔가 수상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병이 이리 쉽게 호전될 리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 박 의원은 몰래 이씨 부인 댁 뒤편으로 가 현우가 버린 약재 찌꺼기를 뒤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조합이지? 내가 아는 약재들이지만 이런 배합은 본 적이 없는데. 자신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방에 박 의원의 질투심과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젊은 과부와 젊은 머슴 사이에 수상한 관계가 있다는 흉흉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 의원은 이씨 부인의 집 담벼락에 숨어 안을 엿보았습니다. 마침 현우가 약 그릇을 들고 이씨 부인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옳거니. 천안 머슴 놈이 이 밤중에 양반 마님의 방에 들어가다니. 필시 불경한 짓을 저지르고 있구나. 잠시 후 현우가 방에서 나오자 박 의원은 큰 소리를 치며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거기 서라. 이놈. 의원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시침이 떼지 마라. 감히 천한 것이 양반 마님을 농락하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다니. 박 의원의 고함 소리에 이씨 부인과 연화가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의원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님. 이 자의 정체를 아십니까? 마님의 병을 고쳐준다는 핑계로 밤마다 마님 방에 드나들며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내가 고치지 못한 병을 어찌 떠돌이가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장 관아에 고발하여 두 사람의 죄를 묻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현우를 체포해갔고 이씨 부인은 뒤따라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관아에는 사또가 위험있게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박 의원이 고발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 저 자와 대체 무슨 관계인가? 어찌하여 밤마다 방에 드나들게 하였는가? 사또, 그것은 저의 병을 치료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또,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떠돌이 머슴이 의술을 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렇다. 천안 머슴이 어찌 의술을 알겠는가? 필시 과부의 외로움을 파고든 불량한 자일터. 사또. 이자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부디 풀어주시옵소서. 이씨 부인이 눈물로 애원하자 사또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또. 소인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소인은 유이성의 손자, 유연우라 합니다. 순간 관아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 의원이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유일성 대감의 손자가 어찌 떠돌이 머슴 행세를 한단 말이냐. 할아버님께서 정쟁에 휘말려 가문이 풍비박산나고 소인 혼자 겨우 목숨만 부지하여 떠돌게 되었습니다. 마님께서는 과로와 근심으로 인해 이 부족해지고 내부에 열이 쌓이는 혈압발열을 앓고 계셨습니다. 박 의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병명은 들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방은 혈을 보하는 사물탕을 기본으로 하여 열을 내리는 약재를 더한 것이었습니다. 현우가 품에서 낡은 옥으로 만든 인장과 오래된 의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인장과 의서입니다. 인장에는 저의 유일성이라는 글자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인장은 분명 진짜로구나.
박 의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떠돌이 머슴이 존경에 맞지 않던 명의의 손자였다니. 소인이 질투에 눈이 멀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또,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의원님, 일어나십시오. 할아버지께서는 의술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며 병든 이를 고치는 것이 의원의 도리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오해였구나. 박 의원은 무고죄로 벌을 받아 마땅하나 현우 군의 뜻을 존중하여 용서해 주겠다. 그날 이후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현우는 마을의 의원이 되어 박 의원과 함께 사람들을 치료하며 지냈습니다. 이씨 부인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현우에 대한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았지요. 젊은 의원님, 저희 마님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마님의 건강은 이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현우는 할아버지의 명성을 잇는 존경받는 의원이 되었고 이씨 부인도 그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오래 굵은 빗줄기가 처마 끝에서 떨어져 흙마당을 두드리고 이따금씩 터지는 천둥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던 어느 쌀쌀한 가을 밤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고즈넉한 기와집, 그 안에서는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 집 안에서는 30 중반의 과부, 이씨 부인이 창문 너머 빗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연화야, 이 비는 언제쯤 그치려나? 부인의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몇 달째 원인 모를 병으로 야위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님, 곧 그칠 것입니다. 어서 주무시지요. 40이 넘은 충직한 몸종 연화가 다가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누군가 대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일까요? 연화가 의아해하며 촛불을 들고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님.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연화의 다급한 외침에 이씨 부인이 아픈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문 앞에는 20살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사내가 흠뻑 젖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빗물에 젖은 얼굴은 단정했고 거친 숨소리 사이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연화야, 어서 안으로 들여라. 마님, 정체도 모르는 자를 어찌 집안에 들이십니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느냐? 어서 부축하거라. 이씨 부인의 단호한 말에 연화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사내를 방으로 옮겼습니다. 이틀 후 극진한 간호 덕에 열이 내린 사내, 현우가 이씨 부인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마님의 크신 은혜, 이 목숨을 다해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일어나거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이니라. 소인, 몸이 다 나을 때까지 머물며 굳은 일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습니다. 이씨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부 혼자 사는 집에 남자 손이 필요한 일들이 많았던 터라 그의 청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머물며 일을 돕도록 하거라. 그날부터 현우는 이씨 부인 댁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부지런했습니다. 새벽동이 트기 전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과 밭일을 마다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몸종 연화는 어딘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현우가 일을 할 때도 자꾸만 마님이 계신 안채 쪽으로 시선을 돌리곤 했기 때문입니다. 마님이 마당에 나오기라도 하면 손에 들고 있던 연장도 잊은 채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이라도 마주치면 황급히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마님, 저자가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연화야, 또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이냐? 저 자의 손을 보셨습니까? 험한 일을 한 머슴의 손이라기엔 너무 곱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치 과부이신 마님을 흠모하는 듯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지 않습니까? 필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소름이 돋습니다.
연화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이씨 부인을 볼 때마다 유난히 깊은 시선으로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무언가를 살피려는 듯한 그 시선은 연화가 보기에는 젊은 남자가 과부인 주인을 사모하는 눈빛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님이 기침이라도 하면 일하던 손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안채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온갖 풀뿌리와 약초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현우야, 그게 다 무엇이냐? 아, 그냥 몸에 좋다고 하여 캐온 것들입니다. 현우는 슬쩍 고개를 돌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마님의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 뭐라 하였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우는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고 이씨 부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편 마을의 유일한 의원인 박 의원은 이씨 부인의 병세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참으로 이상하구나. 그는 낡은 의서를 뒤적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촛불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분명 맥은 화하고 열이 오르는 증세인데 어찌하여 내가 쓴 약들이 아무 효과가 없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실력 부족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전설적인 명의 유일성의 제자가 되려다 거절당한 아픈 기억이 떠올라 더욱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젠장, 유이성 그 늙은이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이런 병쯤은? 이씨 부인의 병은 날로 깊어져 밤마다 식은땀과 열에 시달렸고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연화야, 물 좀 다오. 연화가 부축하여 물을 먹이려 할 때였습니다. 마님, 소인이 하겠습니다. 어느새 방에 들어온 현우가 이씨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손길은 마치 오랫동안 병자를 돌본 사람처럼 너무나 능숙했습니다. 마님, 이렇게 놓으시면 숨쉬기가 더 편하실 것입니다. 고맙다. 이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확신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님, 저자가 마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 심히 불쾌합니다. 천한 것이 감히. 연화야, 그저 친절일 뿐이다. 아닙니다. 마님. 분명 딴 속셈이 있습니다. 과부이신 마님을 노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날 밤 이씨 부인은 유독 심한 열에 시달리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연화는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며 애를 태웠지요. 마님, 괜찮으시옵니까? 제가 의원님을 불러올까요? 아니다. 이 밤중에 괜한 폐를 끼칠 수야. 바로 그때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소인 현우입니다. 마님께서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 왔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당장 물러가라. 연화야, 괜찮으니 들어오라 하여라. 문이 열리자 현우가 약초 뭉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마님, 잠시 실례를 범하겠습니다. 현우가 이씨 부인의 손목에 손을 대고 맥을 짚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인가? 이씨 부인이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현우의 손길은 의원이 맥을 짚듯 차분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마님, 맥이 무척 허하십니다. 이 약초를 우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감히. 하지만 현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엌으로 가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은은한 약초 향기가 방 안을 감쌌지요. 마님, 이것을 드시지요. 이씨 부인은 망설였습니다. 정체 모를 머슴이 끓인 약을 마셔도 될까? 혹시 이 약을 마시고 정신을 잃으면 현우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마시면 어찌 되는 것이냐?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님, 아니 되옵니다. 내버려 두어라. 내 몸이 이 지경인데
이보다 더 나빠질 것이 있겠느냐. 이씨 부인은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따뜻해지며 편안해졌고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씨 부인은 오랜만에 아주 개운하게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 땀도 열도 모두 사라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마님, 어찌 이리 안색이 좋아지셨습니까? 설마 어젯밤 그 약 때문인가? 이씨 부인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님, 몸은 좀 어떠하십니까? 현우야, 어제 그 약은 대체 무엇이었느냐? 내가 어찌 그런 약초를 아는 것이냐? 소인, 여기저기 떠돌며 이런저런 것들을 주워들었을 뿐입니다. 여전히 모호한 대답이었지만 몸이 놀랍도록 좋아졌기에 이씨 부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현우는 매일 저녁 약을 다려 바쳤고 이씨 부인의 건강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며칠 후 박 의원이 진맥을 하러 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마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맥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혹시 무슨 특별한 약이라도 드셨습니까? 아, 그저 집에 있는 머슴이 몸에 좋다는 약초를 다려주어 마셨을 뿐입니다. 머슴이요. 천한 머슴이 의술을 안단 말입니까? 박 의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떠돌이 머슴이 자신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뭔가 수상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병이 이리 쉽게 호전될 리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 박 의원은 몰래 이씨 부인 댁 뒤편으로 가 현우가 버린 약재 찌꺼기를 뒤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조합이지? 내가 아는 약재들이지만 이런 배합은 본 적이 없는데. 자신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방에 박 의원의 질투심과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젊은 과부와 젊은 머슴 사이에 수상한 관계가 있다는 흉흉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 의원은 이씨 부인의 집 담벼락에 숨어 안을 엿보았습니다. 마침 현우가 약 그릇을 들고 이씨 부인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옳거니. 천한 머슴 놈이 이 밤중에 양반 마님의 방에 들어가다니. 필시 불경한 짓을 저지르고 있구나. 잠시 후 현우가 방에서 나오자 박 의원은 큰 소리를 치며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거기 서라. 이놈. 의원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시침이 떼지 마라. 감히 천한 것이 양반 마님을 농락하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다니. 박 의원의 고함 소리에 이씨 부인과 연화가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의원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님. 이 자의 정체를 아십니까? 마님의 병을 고쳐준다는 핑계로 밤마다 마님 방에 드나들며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방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내가 고치지 못한 병을 어찌 떠돌이가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장 관아에 고발하여 두 사람의 죄를 묻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현우를 체포해갔고 이씨 부인은 뒤따라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관아에는 사또가 위험있게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박 의원이 고발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 저 자와 대체 무슨 관계인가? 어찌하여 밤마다 방에 드나들게 하였는가? 사또, 그것은 저의 병을 치료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또,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떠돌이 머슴이 의술을 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렇다. 천한 머슴이 어찌 의술을 알겠는가? 필시 과부의 외로움을 파고든 불량한 자일터. 사또. 이자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부디 풀어주시옵소서. 이씨 부인이 눈물로 애원하자 사또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또. 소인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소인은 어이, 유희성의 손자, 유연우라 합니다. 순간 관아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 의원이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유희성 대감의 손자가 어찌 떠돌이 머슴 행세를 한단 말이냐. 할아버님께서 정쟁에 휘말려 가문이 풍비박산나고 소인 혼자 겨우 목숨만 부지하여 떠돌게 되었습니다. 마님께서는 과로와 근심으로 인해 이 부족해지고 내부에 열이 쌓이는 혈압발열을 앓고 계셨습니다. 박 의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병명은 들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방은 혈을 보하는 사물탕을 기본으로 하여 열을 내리는 약재를 더한 것이었습니다. 현우가 품에서 낡은 옥으로 만든 인장과 오래된 의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인장과 의서입니다. 인장에는 저의 유희성이라는 글자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인장은 분명 진짜로구나. 박 의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떠돌이 머슴이 존경에 맞지 않던 명의의 손자였다니. 소인이 질투에 눈이 멀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또,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의원님, 일어나십시오. 할아버지께서는 의술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며 병든 일을 고치는 것이 의원의 도리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오해였구나. 박 의원은 무고죄로 벌을 받아 마땅하나 현우 군의 뜻을 존중하여 용서해주겠다. 그날 이후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현우는 마을의 의원이 되어 박 의원과 함께 사람들을 치료하며 지냈습니다. 이씨 부인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현우에 대한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았지요. 젊은 의원님, 저희 마님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마님의 건강은 이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현우는 할아버지의 명성을 잇는 존경받는 의원이 되었고 이씨 부인도 그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오래 굵은 빗줄기가 처마 끝에서 떨어져 흙마당을 두드리고 이따금씩 터지는 천둥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던 어느 쌀쌀한 가을 밤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고즈넉한 기와집, 그 안에서는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 집 안에서는 30 중반의 과부, 이씨 부인이 창문 너머 빗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연화야, 이 비는 언제쯤 그치려나? 부인의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몇 달째 원인 모를 병으로 야위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님, 곧 그칠 것입니다. 어서 주무시지요. 40이 넘은 충직한 몸종 연화가 다가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누군가 대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일까요? 연화가 의아해하며 촛불을 들고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님.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연화의 다급한 외침에 이씨 부인이 아픈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문 앞에는 20살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사내가 흠뻑 젖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빗물에 젖은 얼굴은 단정했고 거친 숨소리 사이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연화야, 어서 안으로 들여라. 마님, 정체도 모르는 자를 어찌 집안에 들이십니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느냐? 어서 부축하거라. 이씨 부인의 단호한 말에 연화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사내를 방으로 옮겼습니다. 이틀 후 극진한 간호 덕에 열이 내린 사내, 현우가 이씨 부인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마님의 크신 은혜, 이 목숨을 다해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일어나거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이니라. 소인, 몸이 다 나을 때까지 머물며 굳은 일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습니다.
이씨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부 혼자 사는 집에 남자 손이 필요한 일들이 많았던 터라 그의 청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머물며 일을 돕도록 하거라. 그날부터 현우는 이씨 부인 댁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부지런했습니다. 새벽동이 트기 전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과 밭일을 마다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몸종 연화는 어딘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현우가 일을 할 때도 자꾸만 마님이 계신 안채 쪽으로 시선을 돌리곤 했기 때문입니다. 마님이 마당에 나오기라도 하면 손에 들고 있던 연장도 잊은 채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이라도 마주치면 황급히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마님, 저자가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연화야, 또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이냐? 저 자의 손을 보셨습니까? 험한 일을 한 머슴의 손이라기엔 너무 곱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치 과부이신 마님을 흠모하는 듯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지 않습니까? 필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소름이 돋습니다. 연화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이씨 부인을 볼 때마다 유난히 깊은 시선으로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무언가를 살피려는 듯한 그 시선은 연화가 보기에는 젊은 남자가 과부인 주인을 사모하는 눈빛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님이 기침이라도 하면 일하던 손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안채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온갖 풀뿌리와 약초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현우야, 그게 다 무엇이냐? 아, 그냥 몸에 좋다고 하여 캐온 것들입니다. 현우는 슬쩍 고개를 돌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마님의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 뭐라 하였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우는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고 이씨 부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편 마을의 유일한 의원인 박 의원은 이씨 부인의 병세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참으로 이상하구나. 그는 낡은 의서를 뒤적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촛불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분명 맥은 허하고 열이 오르는 증세인데 어찌하여 내가 쓴 약들이 아무 효과가 없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실력 부족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전설적인 명의 유일성의 제자가 되려다 거절당한 아픈 기억이 떠올라 더욱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젠장, 유이성 그 늙은이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이런 병쯤은? 이씨 부인의 병은 날로 깊어져 밤마다 식은 땀과 열에 시달렸고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연화야, 물 좀 다오. 연화가 부축하여 물을 먹이려 할 때였습니다. 마님, 소인이 하겠습니다. 어느새 방에 들어온 현우가 이씨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손길은 마치 오랫동안 병자를 돌본 사람처럼 너무나 능숙했습니다. 마님, 이렇게 놓으시면 숨쉬기가 더 편하실 것입니다. 고맙다. 이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확신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님, 저자가 마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 심히 불쾌합니다. 천한 것이 감히. 연화야, 그저 친절일 뿐이다. 아닙니다. 마님. 분명 딴 속셈이 있습니다. 과부이신 마님을 노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날 밤 이씨 부인은 유독 심한 열에 시달리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연화는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며 애를 태웠지요. 마님, 괜찮으시옵니까? 제가 의원님을 불러올까요? 아니다. 이 밤중에 괜한 폐를 끼칠 수야. 바로 그때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소인 현우입니다. 마님께서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 왔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당장 물러가라. 연화야, 괜찮으니?
들어오라 하여라. 문이 열리자 현우가 약초 뭉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마님, 잠시 실례를 범하겠습니다. 현우가 이씨 부인의 손목에 손을 대고 맥을 짚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인가? 이씨 부인이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현우의 손길은 의원이 맥을 짚듯 차분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마님, 맥이 무척 허하십니다. 이 약초를 우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감히. 하지만 현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엌으로 가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은은한 약초 향기가 방 안을 감쌌지요. 마님, 이것을 드시지요. 이씨 부인은 망설였습니다. 정체 모를 머슴이 끓인 약을 마셔도 될까? 혹시 이 약을 마시고 정신을 잃으면 현우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마시면 어찌 되는 것이냐?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님, 아니 되옵니다. 내버려 두어라. 내 몸이 이 지경인데 이보다 더 나빠질 것이 있겠느냐? 이씨 부인은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따뜻해지며 편안해졌고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씨 부인은 오랜만에 아주 개운하게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 땀도 열도 모두 사라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마님, 어찌 이리 안색이 좋아지셨습니까? 설마 어젯밤 그 약 때문인가? 이씨 부인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님, 몸은 좀 어떠하십니까? 현우야, 어제 그 약은 대체 무엇이었느냐? 내가 어찌 그런 약초를 아는 것이냐? 소인, 여기저기 떠돌며 이런저런 것들을 주워들었을 뿐입니다. 여전히 모호한 대답이었지만 몸이 놀랍도록 좋아졌기에 이씨 부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현우는 매일 저녁 약을 다려 바쳤고 이씨 부인의 건강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며칠 후 박 의원이 진맥을 하러 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마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맥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혹시 무슨 특별한 약이라도 드셨습니까? 아, 그저 집에 있는 머슴이 몸에 좋다는 약초를 다려주어 마셨을 뿐입니다. 머슴이요. 천한 머슴이 의술을 안단 말입니까? 박 의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떠돌이 머슴이 자신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뭔가 수상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병이 이리 쉽게 호전될 리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 박 의원은 몰래 이씨 부인 댁 뒤편으로 가 현우가 버린 약재 찌꺼기를 뒤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조합이지? 내가 아는 약재들이지만 이런 배합은 본 적이 없는데. 자신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방에 박 의원의 질투심과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젊은 과부와 젊은 머슴 사이에 수상한 관계가 있다는 흉흉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 의원은 이씨 부인의 집 담벼락에 숨어 안을 엿보았습니다. 마침 현우가 약 그릇을 들고 이씨 부인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옳거니. 천한 머슴 놈이 이 밤중에 양반 마님의 방에 들어가다니. 필시 불경한 짓을 저지르고 있구나. 잠시 후 현우가 방에서 나오자 박 의원은 큰 소리를 치며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거기 서라. 이놈. 의원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시침이 떼지 마라. 감히 천한 것이 양반 마님을 농락하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다니. 박 의원의 고함 소리에 이씨 부인과 연화가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의원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님. 이 자의 정체를 아십니까? 마님의 병을 고쳐준다는 핑계로 밤마다 마님 방에 드나들며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내가 고치지 못한 병을 어찌 떠돌이가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장 관아에 고발하여 두 사람의 죄를 묻겠습니다. 다음날 새벽,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현우를 체포해갔고, 이씨 부인은 뒤따라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관아에는 사또가 위험있게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박 의원이 고발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 저 자와 대체 무슨 관계인가? 어찌하여 밤마다 방에 드나들게 하였는가? 사또, 그것은 저의 병을 치료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또,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떠돌이 머슴이 의술을 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렇다. 천한 머슴이 어찌 의술을 알겠는가? 필시 과부의 외로움을 파고든 불량한 자일터. 사또. 이자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부디 풀어주시옵소서. 이씨 부인이 눈물로 애원하자 사또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또. 소인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소인은 유희성의 손자, 유연우라 합니다. 순간 관아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 의원이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유희성 대감의 손자가 어찌 떠돌이 머슴 행세를 한단 말이냐. 할아버님께서 정쟁에 휘말려 가문이 풍비박산나고 소인 혼자 겨우 목숨만 부지하여 떠돌게 되었습니다. 마님께서는 과로와 근심으로 인해 이 부족해지고 내부에 열이 쌓이는 혈업발열을 앓고 계셨습니다. 박 의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병명은 들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방은 혈을 보하는 사물탕을 기본으로 하여 열을 내리는 약재를 더한 것이었습니다. 현우가 품에서 낡은 옥으로 만든 인장과 오래된 의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인장과 의서입니다. 인장에는 저의 유희성이라는 글자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인장은 분명 진짜로구나. 박 의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떠돌이 머슴이 존경에 맞지 않던 명의의 손자였다니. 소인이 질투에 눈이 멀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또,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의원님, 일어나십시오. 할아버지께서는 의술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며 병든 일을 고치는 것이 의원의 도리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오해였구나. 박 의원은 무고죄로 벌을 받아 마땅하나 현우 군의 뜻을 존중하여 용서해주겠다. 그날 이후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현우는 마을의 의원이 되어 박 의원과 함께 사람들을 치료하며 지냈습니다. 이씨 부인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현우에 대한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았지요. 젊은 의원님, 저희 마님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마님의 건강은 이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현우는 할아버지의 명성을 잇는 존경받는 의원이 되었고 이씨 부인도 그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오래 굵은 빗줄기가 처마 끝에서 떨어져 흙마당을 두드리고 이따금씩 터지는 천둥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던 어느 쌀쌀한 가을 밤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고즈넉한 기와집, 그 안에서는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 집안에서는 30 중반의 과부, 이씨 부인이 창문 너머 빗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연화야, 이 비는 언제쯤 그치려나? 부인의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몇 달째 원인 모를 병으로 야위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님, 곧 그칠 것입니다. 어서 주무시지요. 40이 넘은 충직한 몸종 연화가 다가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누군가 대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일까요?
연화가 의아해하며 촛불을 들고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님.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연화의 다급한 외침에 이씨 부인이 아픈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문 앞에는 20살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사내가 흠뻑 젖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빗물에 젖은 얼굴은 단정했고 거친 숨소리 사이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연화야, 어서 안으로 들여라. 마님, 정체도 모르는 자를 어찌 집안에 들이십니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느냐? 어서 부축하거라. 이씨 부인의 단호한 말에 연화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사내를 방으로 옮겼습니다. 이틀 후, 극진한 간호 덕에 열이 내린 사내, 현우가 이씨 부인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마님의 크신 은혜, 이 목숨을 다해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일어나거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이니라. 소인, 몸이 다 나을 때까지 머물며 굳은 일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습니다. 이씨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부 혼자 사는 집에 남자 손이 필요한 일들이 많았던 터라 그의 청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머물며 일을 돕도록 하거라. 그날부터 현우는 이씨 부인 댁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부지런했습니다. 새벽동이 트기 전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과 밭일을 마다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몸종 연화는 어딘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현우가 일을 할 때도 자꾸만 마님이 계신 안채 쪽으로 시선을 돌리곤 했기 때문입니다. 마님이 마당에 나오기라도 하면 손에 들고 있던 연장도 잊은 채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이라도 마주치면 황급히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마님, 저자가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연화야, 또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이냐? 저 자의 손을 보셨습니까? 험한 일을 한 머슴의 손이라기엔 너무 곱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치 과부이신 마님을 흠모하는 듯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지 않습니까? 필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소름이 돋습니다. 연화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이씨 부인을 볼 때마다 유난히 깊은 시선으로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무언가를 살피려는 듯한 그 시선은 연화가 보기에는 젊은 남자가 과부인 주인을 사모하는 눈빛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님이 기침이라도 하면 일하던 손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안채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온갖 풀뿌리와 약초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현우야, 그게 다 무엇이냐? 아, 그냥 몸에 좋다고 하여 캐온 것들입니다. 현우는 슬쩍 고개를 돌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마님의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 뭐라 하였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우는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고 이씨 부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편 마을의 유일한 의원인 박 의원은 이씨 부인의 병세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참으로 이상하구나. 그는 낡은 의서를 뒤적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촛불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분명 맥은 허하고 열이 오르는 증세인데 어찌하여 내가 쓴 약들이 아무 효과가 없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실력 부족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전설적인 명의 유일성의 제자가 되려다 거절당한 아픈 기억이 떠올라 더욱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젠장, 유일성 그 늙은이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이런 병쯤은? 이씨 부인의 병은 날로 깊어져 밤마다 식은땀과 열에 시달렸고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연화야, 물 좀 다오. 연화가 부축하여 물을 먹이려 할 때였습니다. 마님, 소인이 하겠습니다. 어느새 방에 들어온 현우가 이씨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손길은 마치 오랫동안 병자를 돌본 사람처럼 너무나 능숙했습니다. 마님, 이렇게 놓으시면 숨쉬기가 더 편하실 것입니다. 고맙다. 이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확신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님, 저자가 마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 심히 불쾌합니다. 천한 것이 감히. 연화야, 그저 친절일 뿐이다. 아닙니다. 마님. 분명 딴 속셈이 있습니다. 과부이신 마님을 노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날 밤 이씨 부인은 유독 심한 열에 시달리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연화는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며 애를 태웠지요. 마님, 괜찮으시옵니까? 제가 의원님을 불러올까요? 아니다. 이 밤중에 괜한 폐를 끼칠 수야. 바로 그때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소인 현우입니다. 마님께서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 왔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당장 물러가라. 연화야, 괜찮으니 들어오라 하여라. 문이 열리자 현우가 약초 뭉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마님, 잠시 실례를 범하겠습니다. 현우가 이씨 부인의 손목에 손을 대고 맥을 짚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인가? 이씨 부인이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현우의 손길은 의원이 맥을 짚듯 차분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마님, 맥이 무척 허하십니다. 이 약초를 우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감히. 하지만 현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엌으로 가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은은한 약초 향기가 방 안을 감쌌지요. 마님, 이것을 드시지요. 이씨 부인은 망설였습니다. 정체 모를 머슴이 끓인 약을 마셔도 될까? 혹시 이 약을 마시고 정신을 잃으면 현우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마시면 어찌 되는 것이냐?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님, 아니 되옵니다. 내버려 두어라. 내 몸이 이 지경인데 이보다 더 나빠질 것이 있겠느냐? 이씨 부인은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따뜻해지며 편안해졌고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씨 부인은 오랜만에 아주 개운하게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 땀도 열도 모두 사라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마님, 어찌 이리 안색이 좋아지셨습니까? 설마 어젯밤 그 약 때문인가? 이씨 부인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님, 몸은 좀 어떠하십니까? 현우야, 어제 그 약은 대체 무엇이었느냐? 내가 어찌 그런 약초를 아는 것이냐? 소인, 여기저기 떠돌며 이런저런 것들을 주워들었을 뿐입니다. 여전히 모호한 대답이었지만 몸이 놀랍도록 좋아졌기에 이씨 부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현우는 매일 저녁 약을 다려 바쳤고 이씨 부인의 건강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며칠 후 박 의원이 진맥을 하러 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마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맥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혹시 무슨 특별한 약이라도 드셨습니까? 아, 그저 집에 있는 머슴이 몸에 좋다는 약초를 다려주어 마셨을 뿐입니다. 머슴이요. 천한 머슴이 의술을 안단 말입니까? 박 의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떠돌이 머슴이 자신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뭔가 수상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병이 이리 쉽게 호전될 리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 박 의원은 몰래 이씨 부인 댁 뒤편으로 가 현우가 버린 약재 찌꺼기를 뒤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조합이지? 내가 아는 약재들이지만 이런 배합은 본 적이 없는데.
자신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방에 박 의원의 질투심과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젊은 과부와 젊은 머슴 사이에 수상한 관계가 있다는 흉흉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